안녕하세요. 중년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은퇴 후에 노후를 위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월세를 받으며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되기도 전에 만약 여러분의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악취와 해충이 퍼져 다른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입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웃과의 갈등, 법적 문제, 그리고 주거 환경에 열악하는 임대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주거 계약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권리와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한 세입자가 단독주택 반지층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 세입자는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자신에게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모으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는데요. 세입자는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대신에 거리에 나가 주운 폐지, 고물,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책 한두 권과 몇 개의 포장물로 시작이 됐지만 점차 냉장고도 없는 상태에서 오래된 음식물, 폐기물 등이 얹혀지며 부피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세입자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였고 최종적으로 집 내부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악취가 집 밖으로 새어나왔고 이는 심각한 위생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시간과 함께 바퀴벌레와 해충이 발생하면서 이들은 불과 몇 주 사이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세입자들에게는 이러한 악취와 해충 문제로 인해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층의 세입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참다 못해 이사를 나가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은 직접 세입자에게 항의했지만 그 세입자는 곧 고물을 팔아서 정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말만을 계속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자 이웃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보이지 않자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세입자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다른 세입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더욱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고 이는 더욱 심각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민센터와 복지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 및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모든 고물은 나중에 돈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세입자는 문을 닫고 나가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정신적 불안정함을 가진 세입자가 야기한 문제는 단순한 임대차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월세가 밀리지 않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명도 소송의 근거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 집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장처럼 방치한 경우, 다른 세입자들에게 악취와 해충 문제로 피해를 준 경우, 필요한 증거물로는 첫 번째, 쓰레기와 고물이 가득한 집 내부 사진 및 영상, 두 번째, 주변 세입자들의 피해 진술서, 세 번째, 방역 및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서, 네 번째, 주민센터 및 보건소의 방문 기록과 협조 요청 자료. 이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계약 해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집을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세입자의 행위가 공동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문제로 인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으로는 주변 세입자의 이탈로 인한 공실 발생과 방역 및 해충 제거 비용, 집 내부 수리 비용 등입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는 주거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청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복지 차원의 상담 및 협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악취, 바퀴벌레와 같은 위생 문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사례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만약 LH의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문제를 LH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LH는 세입자의 행동이 문제가 되면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쓰레기 봉투를 뒤지거나 다른 세입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때때로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여러분의 주거 환경은 물론 재정적 안정에도 힘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세입자 선발 과정과 계약 체결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앞서 언급한 법적 조치와 행정기관의 도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충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